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 지난 겨울 동안에 이 보강토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보강토는 정말 시공을 잘 해야 됩니다. 보강토 이거 다 쌓아놓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은 다 파내야 되고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뭐 보강토 1억 원어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손해가 다시 하려면 또 그 정도 들어가요. 예. 도망가신다고요?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보강토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강토 요 핵심 한 세네 가지만 잘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면은 보강토를 하자 없이 튼튼하고 짱짱한 보강토가 될 수 있다. 2020년 여름 작년 뭐 전례 없이 비가 많이 와서 보강토라든지 돌쌓기한 거 이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관할 그 관련 부서에서 이거 참 이렇게 설계 승인을 다 해줬는데, 보강토 쌓기, 돌 쌓기 뭐 이런 거 다 자 설계위에서 토목 설계위에서 승인을 해주고 공사하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물론 시공의 잘못도 있고 뭐 설계가 무리하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공을 부실하게 해놓으면 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행정청에서도 야 이거 문제다. 근데 보강토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보강토는 자 높이를 제한해서 말하자면 승인을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보강토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강토는 높이 쌓는 거 그거를 설계 승인 안 해줍니다. 이런 추세예요. 자, 첫째, 보강토 블럭 자체가 강도가 높고 그 모양이 정밀해야 됩니다. 모양이. 보강토 블럭은 보강토 블럭 틀, 가다죠, 가다. 형틀에서 채워져 가지고 뽑아져 나와 가지고 양생시켜서 경화시켜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보강토 자체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높이 가면 갈수록 이 보강토가 막 점점 갈수록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또는 쌓으면 쌓을수록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불량 보강토를 쓰면 그래요. 그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강토 블럭이 이상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쌓다가 한번 수평 그 레벨이랑 다 보고 그거를 한번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강토 자체가 강도도 좋고 모양이 딱 정밀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보강토 그 돌기가 있어요. 그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하는데, 보강토 그 돌기는 아래로 가는 거가 맞습니다. 나중에 맨 위에 캡블럭이라고 뚜껑돌 그거 놓을 때 어떻게 돼요? 돌기가 위로 나와 있으면 그 돌기를 또 다 망치로 깨내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돌기가 아래쪽으로 가게 해야, 또 세 켜마다 그리드망을 물려서 쌀 때 그 위에 빗자루질을 다 하기가 좋죠. 빗자루질 하고 또 거기에 그리드망 물려서 쌓게 됩니다. 이 그림은 기존에 이제 한 콘크리트 옹벽이 한 2m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 옹벽 또 위로 보강토를 또 한 3, 4m 더 하려니까 그 콘크리트 옹벽에서 약간 뒤로 후퇴를 해서 한 1m 정도, 그래서 보강토를 이제 쌓게 됩니다. 이게 위에서 하중이 내려올 때 힘의 분포가 이렇게 45도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의 신뢰도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공사가 됐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2m에 맞게 2m 높이에 맞게 2m 토압에 견디게 이 콘크리트를 시공을 해놨는데, 그 위에다 또 뭐 보강토를 싸서 누르면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를 해서 이제 보강토를 쌓게 되죠. 그럼 보강토는 이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처음에 블럭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그 망인데, 그리드 망은 보강토는 얘의 성능을 뭘로 기준을 해요?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가 딱 소정의 압축 강도가 나와야 보강토 블럭 KS 도장 딱 찍어요. 근데 이 그리드는 뭐냐면은 인장력에 견디는 겁니다. 얘가 이 땡기는 인장에 못 견뎌서 뚝뚝 끊어지면 보강토가 배가 부르든지 보강토가 자빠져 버려요. 이 보강토 블럭 쌌을 때 그 블럭 사이에, 보강토 블럭을 쌌을 때 그 블럭 사이에 이 그리드 그 망을 물려서 얘가 일로 자빠지려고 그럴 때 흙의 무게와 압력과 그리드 망이 인장력에 견딤으로써 얘가 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싸구려는 어떻겠어요? 값이 싼 대신에 업자 이득은 많이 남겠죠. 그렇지만 보강토 그 그리드가 막 뚝뚝 끊어져요. 그냥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강토 그 구조에서 그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이게 제가 뭐 재질까지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높은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연질하고 경질이 있는데 겨울철에 또 경질 그리드를 쓰기가 조금 작업하기는 나빠요. 나쁘지만은 이제 국내 생산품으로 경질, 뭐 PVC 코팅, 고강력 원사를 사용한 거 이런 거 써주면은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값은 조금 비싸도 그런 걸 써주셔야지 뭐 10년, 20년 보강토가 무너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드가 중요합니다. 또 보강토 싸면서 이제 보시듯이 이 사진에 그림에 쓰니까 그냥 프리핸드로 그렸는데 보강토 켜켜 싸면서 그 보강토 뒤에 자갈을 채워주게 돼요. 이 자갈은 어떤 물 빠짐도 좋게 하고 자갈이 꽉 차 있으면요 뒤에서 토압이 작용할 때는 자, 왜 흙이 옆으로 밀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고체 흙 입자인데 무게로 밑으로 압력을 하면 했지 옆으로 미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여기에 흙에 물이 흠뻑 고여서 물이 흠뻑 차게 되면은 그때는 이 흙덩어리가 고체가 아니라 잼이 돼요. 팥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유동체가 돼요. 그래서 이 옆으로 액체처럼 옆으로 미는 거를 이 토압이 생기는데 그런 보강토가 불럭하게 배가 부르든지 자빠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차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갈을 많이 채워줍니다. 자갈은 물이 차도 유동성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이 자갈 무대기는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게 팥죽처럼 안 됩니다. 팥죽처럼 되는 흙은 미세립자, 진흙 종류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묵사발처럼 유동체가 돼요, 죽처럼. 그래서 이 성토하는 흙은 깊은데 되매우는 흙은 자갈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 오히려 좋아요. 뭐 농사 짓는 흙은 이제 부드러운 흙을 하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진흙 같은 거 뻐르기 들어가면은 이 진흙질은 다지잖아요, 다져요. 뭐 로라라든지 뭐 이거 다지면은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이 또 불룩 나옵니다. 이쪽 다지면 이쪽이 나오고 막 이런 지경으로 가요. 막 밟으면 멀렁멀렁멀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내력, 땅이 받치는 그 힘이 작은 그런 거는 그 진흙질 안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자갈을 채워야 되고 또 보강토 블럭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자갈을 채워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강토 하나, 밑에 보강토, 위에 보강토 이렇게 있고 구멍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자갈이 있으면 자갈이 걸려가지고 슬라이딩을 못해요. 꽉 고정이 됩니다. 자갈 때문에. 자갈을 자르고 가시던지 슬라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갈을 잘 채워 넣어준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뒷체움 자갈도 충분히 넣어준다. 그리고 보강토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세켜마다 또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진동기로 다지면서 흙이 좀 질이 안 좋다 말하자면 진흙질이다 하면 자갈을 더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쓰는 자갈은 자갈도 강자갈, 동글동글한 강자갈, 뭐 쇠석, 그 다음에 깬자갈, 찹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물기 잘 빠지고 다짐이 좋은데 그중에 이렇게 동그란 강자갈은 뭐 조경할 때 이쁘게 꾸밀라고 특별히 쓰던지 하기 전에는 강자갈은 요새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이 돌멩이 갖다가 크라시아로 부신 그런 깬자갈, 쇠석자갈 아니면은 재생골재라 그래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거 다 폐기물 수거해서 크라시아로 부셔가지고 이 만든 거 재생골재. 재생골재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쓰셔도 좋아요. 가격도 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운반비 재생골재 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서 운반비 정도만 주면은 이제 오게 돼요. 운반비가 얼마냐? 자, 25톤 트럭 하루 임대가 60만 원이 60만 원. 근데 재생골재에서 자, 골재 그냥 줄게. 운반비만 내. 하루에 6번 갖다 줄 수가 있어요. 6번. 그러면 한 번에 얼마에 10만 원 들어가죠. 10만 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 골재 재생골재 처리장 옆에 있다. 우리 집이. 막 갖다 줄 수 있죠. 거저도 돼요. 거저. 어쨌든 재생골재든지 뭐 쇠석이든지 뭐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강토가 규격이 높이가 20cm가 있고 25cm가 있어요. 뭐 폭은 다 50cm 거의 뭐 많이 쓰지만은 근데 20cm짜리 높이 20cm짜리 보강토 블럭을 쓸 때 3켜 그러니까 60cm죠. 마다 흙 채우고 이 보강토 뒤에는 재생골재. 녹화 중에 이게 또 전화가 오니까 이게 영상이 딱 끊어져 버리네요.
한샘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영상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60cm 세 켜마다 잘 다져야 돼요. 진동기, 바이브레타 잘 다지고,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조그만 이제 진동 로라가 있어요. 그걸로 잘 다져줍니다. 다져주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리드를 또 깔아주고, 그리드 깔 때 블럭 위에 빗자루로 잘 청소를 해야 돼요. 있잖아요. 이런 알갱이 뭐 조그만 모래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또 크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빗자루질 잘하고 그리드만 깔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블럭 쌓고 세켜 쌓고 또 자갈 채우고 자갈 쑤셔주고 흙 채우고 또 로라로 다지고 그리드만 깔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드 길이는 이 전체 보강토 뭐 쌀 때 대략 보강토 높이의 한 70%, 80% 정도의 길이면 충분히 힘을 받아요. 뭐 더 길면은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중요하고 그 흙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흙이 이제 진흙질은 하지 마시고 자갈, 모래가 많이 섞인 모래질 흙이 좋아요. 근데 기존에 내 땅에 진흙질 흙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재생골자라든지 많이 좀 섞어서 그렇게 해서 다져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이제 전체적인 그 뭐 설계 도면, 토목 도면이 나왔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조감 높이 올라가서 드럼 타고 올라가서 보듯이 그 이제 보강토 그걸 보세요, 형상을. 근데 물이 이렇게 거기 보강토 쪽으로 지표수라든지 뭐 골짜기라든지 그런 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런 형상이다 그러면은 그 물길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물길이 큰 물길이 그냥 과거에 거기가 골짜기 개울이라서 막 물이 이렇게 나가던 지역이다 그러면 보강토 쌓기 전에 장비로 충분히 파서 거기다 자갈을 채우든지 뭐 유공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힘들고 자갈, 잡석, 돌멩이 같은 걸 잔뜩 채워서 물길을 좀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혹시 그 보강토 안에 땅 속에 물, 수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공관이라는 거, 뭐 유공관 뭐 직경 100mm, 150mm 이런 거, 그렇죠? 그 관에 무수히 구멍이 뚫려져 있죠. 구멍이 막히니까 부직포로 이렇게 한번 감아요. 감은 다음에 그거를 땅 속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물이 혹시 있으면 스며서 유공관을 통해서 물이 배출이 되죠. 그렇지 않아도 물기가 있으면 또 뒤채움 자갈에 와서 물기가 흘러내려요. 보강토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보강토 뒤에 있는 흙이 진흙이 아니어야 되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럴까봐 유공관을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강토라는 거는 낮은 땅을 성토할 때 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조금 선별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흙. 흙이라는 것도 이게 딱 또 타이밍이 맞아요. 저쪽에서 흙이 이제 말하자면 흙을 버린다, 내보내는데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딱 타이밍이 맞죠.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너도 나도 뭐 흙을 다 받는다 그러면 또 흙장수가 돈 받고 흙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래요. 내가 필요하고 급할 때 또 흙을 받으려면 어차피 또 돈을 줘야 되고 또 공짜로 흙 준다 그랬다가 흙이 들어오다가 보강토 한참 쌓고 있는데 또 흙을 딱 스톱시켜요. 그 짓들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속 터져 일꾼들 놀고 있고 장비도 다 놀고 있고 흙을 안 줘요 또.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줘야 흙이 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경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강토 딱 중요한 거 이제 블럭 자체가 좋아야 된다. 좋은 메이크업과 하여튼 찾아보세요.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드가 아주 질긴 거 국산 경질. 그 다음에 고강도 그 힘을 쓴 그건 뭐 인장 강도 높은 거 주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뒤채움 자갈을 잘하고 또 요 보강토에도 골재를 되도록 잘 채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공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좀 해주고 다짐 잘 해주고 켜켜마다 세 켜마다 다짐 잘 해주고 좋은 흙 갖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보강토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자에 당연히 기능공 그 쌓는 분들도 잘 쌓여죠. 맨 첫 켜 쌓을 때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막대기 레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확히 이쪽 방향 잘 놓고 그 우레탄 망치 이따만 거 있어요. 그걸로 때려서 수평 잡아가면서 첫 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첫 단이 삐뚤어져 봐봐요. 이게 다 삐뚤어지는 거고, 첫 단만 잘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간다. 보통 3명 한 팀이 보강토 면적 한 40 내지 50, 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 작업 조건에 따라 하는데 평방미터 정도 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보강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